제 네. 주변에는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월 매출 1억을 내시는 분도 있으세요. 투자비가 작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거고요. 투자비. 네, 그다음에 유지비가 작다는 거. 하긴- 여러모로 장점이 좀 많아요. 또 열정을 가지고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이라면 어허. 지금은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으세요. 힘든 만큼 예. 노력하면 나이 50에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아. 장사하는 그런 거 같아요. 힘들지만 매력 있는 거. 아. 준비 정말 잘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절박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장사 안에 있습니다. 오늘 1인 배달 창업에 대해 알려주실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 장사 경력만 18년, 홀 영업 없이 100% 그냥 100% 배달만으로 1년에 무려 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계신 분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윤태승 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랑구 상봉동에서 상봉냉면 칼국수라는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배달만으로 1년에 6억 원이나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메뉴로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데 6억 원이나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메뉴를 판매하고 계세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냉면을 판매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칼국수를 판매를 하는데 배달로 네, 그게 이제 9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게 뭐 파스타처럼 좀 네. 가지수가 많죠.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또 전문성과 특별함이 있어서 네. 좀 고객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월 평균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월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저희 집이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되고 있어요. 5천만 원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네 명이 일할 때 최대 한 400만 원 정도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일반 식당에서는 객단가를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저희 같은 이제 배달 전문점은 그러니까 배달 건당 단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평균 그러니까 배달 한 번 갈 때 평균적으로 얼마가 배달이 가느냐인데 네. 저희는 지금 한 2만 5천 원 정도 배달 건당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 전문점에 강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배달 전문점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쵸, 그럴 네, 것 같아. 네.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홀영업 안 하시고 배달 전문점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도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이제 주시죠. 제일 큰 거는 네. 투자비인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네. 장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함인데 네, 투자비가 작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거고요. 투자비. 네, 그다음에 유지비가 작다는 거. 그리고 또 아무래도 홀장사보다는 직원의 채용이 좀 덜하니까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직원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런 부담이 좀 줄죠. 여러모로 장점이 좀 많아요. 장사는 또 실전이잖아요.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도전했다가 큰 코를 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많으시고요. 정말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강사님? 일단 아무나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대신 그 앞에 좀 단어를 한 2개 정도 더 붙였으면 좋을 것 어떤 같아요. 단어요? 우리가 또 열정을 가지고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이라면 어허. 지금은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으세요. 배달 전문점 창업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뭐 평소에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거나 네. 또 제가 뭐 가정주부로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가 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다거나 뭐 예를 들면 네.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네. 신림동에서 네. 되게 굉장히 잘 되는 초밥집을 배달로도 하고 홀영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딸이 둘인데 네. 그 와이프가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남편이 배달 장사로 돈을 버는 걸 보고 네. 본인이 자극을 받아서 아주 작게 4, 5평 정도에서 배달집을 시작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 친구가 말하길 자기보다 더 번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프분이 더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네. 얼마든지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면 뭐 내가 뭐 나이가 많다거나 여자라거나 뭐 네. 가정주부라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지금 막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직원 없이 저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라고 여쭤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오. 실제로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저도 완벽하게 뭐 경험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한 3년 전에 강남에서 그 배달 전문점을 잠깐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뭐 저희 직원이 휴무일 경우이거나 아니면 제가 외부 일이 있을 때는 직원이 혼자 하루 종일 영업을 하고 아니면 네. 제가 혼자 또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영업은 가능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배달 전문점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창업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의 고민들을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그 고민 같이 읽어보고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 띄워주시죠. 자, 저는 평소 요리를 좋아하지만 돈을 받고 팔 만큼 잘하지는 못해요. 특별하게 잘하는 음식도 없고 그래도 배달 전문점을 창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게 제일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또 센 것 같고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요리 실력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강사님 이분처럼 요리 실력이 없는 분들도 배달 전문점 창업할 수 있습니까? 있고요. 진짜요? 또 하물며 제 네. 주변에는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월 매출 1억을 내시는 분도 있으세요. 잠깐만 피자집을 운영하시는데 월 매출 1억 그러면 뭐 체인점인가요? 아니요, 개인점이죠. 체인점 아니고요? 아 네. 진짜요? 충분히 아. 가능하세요. 그리고 네? 물론 가장 베스트는 음식을 굉장히 잘하면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서 제일 좋겠지만 네. 요즘 뭐 유행하는 뭐 과일 도시락, 네. 뭐 생선구이, 뭐 네. 우리가 아는 뭐 삼겹살구이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요리를 잘한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과일 네. 자르는 게 특별한 요리 기술은 아니고 네. 물론 생선구이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만 할 줄 알면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와인 안주 정도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아이템을 선정을 하시면 내가 평소에 요리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네. 배달 시장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세요. 아이템을 고를 때 요리 실력 말고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아이템 선정 시 이거 외에도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뭐 물론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만 네.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 네.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지역에 네. 거주민들이 또 어떤 분들인지 내 고객이 어떤 분들이고 그분들의 니즈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네. 거기에 맞는 또 아이템을 또 가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유행하는 아이템을 쫓아가다가 유행이 또 빨리 식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만 카스테라처럼 빨리 식는 아이템이 있다면 또 배달 삼겹살처럼 오래가는 또 트렌드가 있는데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 식는 아이템과 오래가는 아이템. 네, 있죠. 그래요? 네. 일반적인 우리가 홀 장사하고는 약간은 다른데요. 네.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배달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아까도 과일 도시락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과일 평소에 먹던 음식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삼겹살도 몇 년 전까지 우리 계속 배달 시장이 없었지만 우리 네. 항상 먹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단지 배달이라는 그 형식으로 저희가 먹는 것뿐이지 항상 먹어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특히 배달 시장에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을 했을 때 네. 이게 과연 반짝하고 그게 순간에 끝날 것이냐 네. 계속 이어질 것이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얼만큼 친숙하게 대했던 음식이냐 그렇게 보면 되게 간단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과일 도시락도 앞으로 삼겹살처럼 네. 좀 보편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보들이 시작하기에 좋은 경쟁률이 낮은 아이템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경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다는 건 수요가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네.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우리가 팔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경쟁이 심하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고 그렇죠. 내가 성공했을 때 내 기대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매장이든 그러니까 홀 매장이든 배달 네. 장사든 요즘은 경쟁을 무서워하면은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지. 경쟁이 없는 곳에 내가 편하게 진입해서 좀 많은 매출 올려야지. 그거는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고민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띄워주세요. 자, 예전부터 제 이름을 건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초기 투자금에 가게 보증금, 권리금까지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된 가게도 큰 자본도 없는데 배달 전문점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배달 전문점 창업할 때 얼마 정도를 투자하셨습니까? 일반 홀 매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배달 전문점으로 이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한 3억 정도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그때 하고의 지금의 하고 비교를 하면 그냥 한 10분의 1 정도 들어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의 1이요. 그러면은 뭐 이 질문에도 그냥 답변을 하신 거네요. 일반 식당과 배달 전문점의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게 이제 뭐 물론 네. 다른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네. 저희처럼 또 이제 하루에 많이 판매가 목표인 가게들은 그만큼 그 안에 설비가 돼 있어야 돼서 당연히 그게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키워드는 그거잖아요. 1인 배달 창업.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뭐 네. 저처럼 하루에 500명한테 팔겠다.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네. 창업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일반 매장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뭐 보증금이 적고 권리금이 없다 하더라도 가게를 구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꼭 내 명의로 된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원룸이나 이런 데서 시작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참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네. 한 2019년 전부터 해서 이제 공유 주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공유 주방. 예. 아마 그러니까 이런 그 배달업이나 식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공유 주방이라는 거는 넓은 공간에 주방을 여러 개를 넣고요. 네. 거기에 이제 주방 설비들을 넣고 네. 그거 자체를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네. 제가 초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네. 초기 비용이 정말 작다면 네. 아니면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과연 이게 통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공유 주방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긴 여기에 들어간다면은 뭐 다른 설비 필요 없이 진짜로 그냥 재료랑 인건비 가지고 그냥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물론 이제 약간의 네. 보증금이나 네. 이제 조리 도구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하. 그러면은 배달 전문점 매장은 일반 매장보다 점포를 구하기가 어떤가요? 쉽나요? 더 어렵나요? 어떤가요? 일반 매장 같은 경우는 네. 유동인구, 거주인구 뭐 이렇게 입지 분석 다 다르고 네.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잘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달 장사 점포는 우리가 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차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1층 대로변에 나와 있을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권리금도 당연히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1층에만 고집을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훨씬 더 배달 매장이 일반 매장보다 구하기 훨씬 쉽습니다. 원룸이나 주택에서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시설 허가를 무엇으로 받았냐인데 네. 이제 그린 생활 시설로 받은 경우는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이 허가가 가능은 하세요. 하지만 네. 그게 부동산법에 저촉이 될 수 있거든요. 건축법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매장 위치 고를 때 일반 식당과 배달 전문점 위치 선정 기준부터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다를까요? 일단 아까 조금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매장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배달 매장은 유동인구보다는 거주인구가 중요합니다. 보통 거주인구라고 하면은 꼭 내가 거기서 살고 있는 내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네. 그 주민등록상의 인구만이 거주인구가 아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이분들 점심을 시켜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오피스 상권 또 우리가 또 이제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주거 상권이 가장 중요하죠. 창업 초보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과일 도시락이 요즘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쉽게 좀 창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요즘 개인점들도 속속 이제 들어오는 추세고요. 네.
아이템이 꼭 있지 않아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내가 꼭 잘 못해도 네.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창업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분들은 네. 장사를 하고 계셔도 진짜 주변에서 이거를 우리가 장사는 되게 외롭거든요. 혼자만이 계속 혼자 알아가고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옳은 길인지 이게 나쁜 길인지 잘 몰라요.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만 하는 습성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초보든 하고 계신 분이든 전혀 관계 없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거고 네. 그 새로 알아간 걸 내 가게에 적용을 하는 거고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창업 지망생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힘든 만큼 예. 노력하면 나이 50에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장사하는 그런 거 같아요. 힘들지만 매력 있는 거. 아직도 뭐 이 장사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생각하실 때 심장이 뛰십니까? 저는 아직도 계획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얘기 아세요? 제가 어떤 얘기요? 좀 네.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네. 거기 제가 출연도 했었는데 네. 그분들이 처음에 오프닝 멘트가 이거예요. 회사원도 군인도 공무원도 결국은 자영업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은퇴 후에 뭘 할까, 창업을 할까 이런 분들도 네. 꼭 반드시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셔야 돼요. 준비 없이 하면 분명히 대가는 돌아옵니다. 대신 준비 정말 잘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절박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장사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1인 배달 창업으로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